네,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파생상품의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이고요. 이제 그 마켓 타이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켓 타이밍은 주식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선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주식 투자자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서 마켓 타이밍을 하는 운용자는 액티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주식 운용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맞죠? 그리고 그래서 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베타가 낮은 주식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시장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주가 지수 선물을 이용하면 개별 주식의 교체 없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장 리스트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즉시 뭐 쉽지 않고 또 비용도 수수료도 꽤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현물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그런 마켓 타이밍 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용한 마켓 타이밍 전략입니다. 다음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장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시면 지수 선물은 그 코스피 200 지수 같은 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리스크 해지용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해지가 뭡니까? 위험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주가 지수 선물은 주로 체계적 리스크 또는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리스크는 제거되기 때문에 남은 체계적 리스크, 그 다음 시장 리스크를 우리는 주가 지수 선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거래는 일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현물과는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 변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현물로 사면 리스크는 뭐죠? 가격이 떨어질 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럴 때 선물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해지한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는 선물을 사는 거예요. 반대의 효과. 그래서 보시면 주식 포트폴리오의 보유자는 주식을 산 사람은 지수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현물은 사고 선물은 매도하고 그래서 장래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이 떨어질 때 선물을 매도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이게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다음은 금리 관련 선물입니다. 선물의 기초자산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금리도 굉장히 선물의 기초자산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선물이란 금리 또는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입니다. 금리 선물을 거래하는 방식에 의해 분류해보면 첫째, 기초자산이 실물 인수도는 없고 기초자산의 금리를 지수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실물 인수도는 없다. 실물이 오고 가고 하진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런 것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의 CME 그룹에서 거래되는 유로 달러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들이 유명하다. 둘째, 기초자산을 만기에 인수도하는 동시에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을 만기에 인수도 하면서 그것을 채권 가격으로 만기의 금리 기초자산을
인수도하는 동시에 채권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본드 선물을 들 수 있습니다. T본드 선물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채권 지수 선물입니다. 채권 지수 선물인데 이 채권 지수 선물이 바로 보면 금리 기초자산을 만기에 인수도하는 동시에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혼합형으로 기초자산의 실물 인수도가 없고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 인수도도 있잖아요. 두 번째 방식에서는 실물 인수도가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인수도 없고 첫 번째처럼 그리고 채권 가격으로 거래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초자산에 실물 인수도가 없고 지수화해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거. 두 번째는 인수도 하고 동시에 채권 가격으로 거래한다. 세 번째는 인수도 없고 채권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리 선물에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리 선물은 3개월 리보를 거래하는 유로 달러 선물입니다. 그래서 금리 선물은 유로 달러 선물이 유명한데 리보를 거래하는 유로 달러 선물이 제일 유명합니다. 유로 달러 시장은 국제적인 달러 자금의 대출 및 차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제금융시장입니다. 이러한 유로 달러의 금리를 리보라고 합니다. 유로 달러의 금리를 리보라고 한다. 리보는 채권이나 기타 증권들의 발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금리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 CME에서 거래되는 유로 달러 선물의 거래 대상은 3개월 리보입니다. 그래서 리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보는 보시면 리보가 뭐냐? 유로 달러의 금리를 리보라고 한다. 유로 달러의 금리를 리보라고 한다. 그리고 3개월 리보를 거래하는 유로 달러 선물이 제일 유명하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채권 선물입니다. 채권 선물에 있어서는 미국 T본드 선물이 좀 유명한데요. 미국 CME 그룹에서 거래하는 T본드 선물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T본드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채권 선물이다. 그래서 그냥 미국의 그 채권 선물에 T본드 선물이 유명하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국채 선물입니다. 한국 국채 선물은 내용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국채 선물은 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우리나라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입니다. 거래 대상의 표본금리는 연 5%, 6개월 이표 지급 방식의 3년, 5년, 10년 만기 국고 채권입니다. 이표 방식이고요. 6개월 이표 방식입니다.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는 국고 채권이고요. 미국의 T본드 선물 등 대부분의 국채 선물과는 달리 현금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현금 결제 방식이다. 기억하시고요. 액면가 1억이다. 액면가 1억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 선물을 이용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 선물은요, 뭐 이런저런 선물은 다 리스크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목적이 아니라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금리 리스크 관리를 볼 건데요. 이 금리 리스크 관리는 밑에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물 표지선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을 때 현물로 예를 들어서 채권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현물을 거래할 때 채권에 투자를 한다.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현물로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현물로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향후에 금리가 상승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권 선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미리 팔면 되겠죠. 미리 판다는 거죠. 매도는. 그 다음에 고정금리를 차입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고정금리를 차입을 했는데,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 비싼 금리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기회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미리 사는 거예요. 금리 선물을 미리 산다. 금리가 떨어진 낮은 금리의 선물을 미리 산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고정금리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물 거래를 하고 나서의 이후에 리스크 관리고요. 다음은 보유 예정입니다. 보유 예정. 내가 채권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 투자를 할 예정인데 아직 하진 않았고 할 건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은 거예요. 채권 투자를 할 건데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높은 걸 사야 되잖아요. 채권 투자를 할 건데 금리가 높은 걸 사야 되는데 금리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미리 채권 선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미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릴 예정입니다. 지금 돈을 빌릴 예정인데 금리가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빌리진 않았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손실이 발생하겠죠. 차입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파는 거예요. 미리 금리 선물을 팔아 놓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금리 선물을 미리 매도한다.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다음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조정입니다. 듀레이션을 조정한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조정한다. 채권 운용자는 금리가 하락될 것이 예상되면 그 듀레이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대체한다. 장기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되겠죠.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그 구성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채권 선물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듀레이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선물을 사는 게 더 신속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도 선물로서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수익률 곡선 전략도 선물로 가능합니다. 우리 수익률 곡선에서는 스티프닝 전략도 배웠었고 플래트닝 전략도 배웠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전략은 장기물의 수익률 상승폭이 단기물 수익률 상승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즉 직선이 가파르다라고 했어요.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가파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스티프닝이라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거고요. 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티프닝 전략은 장기물의 수익률 상승폭이 단기물 수익률의 상승폭보다 크다. 그러니까 스티프닝 하죠.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 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물을 매도하고 단기물을 매수한다. 왜 장기물을 매도합니까?
장기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되니까 장기물을 매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률 곡선이 플래티닝 해진답니다. 완만해져 가지고 플래티닝 해준답니다. 그러면 단기물의 수익률 상승폭이 장기물의 수익률 상승폭보다 단기물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플래티닝 해주죠. 그러면 뭡니까? 장기물이 수익률이 별로 안 난다는 거는 장기물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을 매수한다, 단기물을 매도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전략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물을 통해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통해서도 투자를 이렇게 수익률 곡선 전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통화선물과 선물환입니다. 우리가 환율도 굉장히 금융에서는 큰 리스크거든요. 환율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금융 투자를 할 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업이 수출과 수입을 할 때도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큰데 이 환율 리스크도 우리는 선물로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보면 통화선물과 선물환을 활용해서 수출 기업의 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매수 해지는 장래 매수해야 할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물환 또는 통화선물을 매수하는 거래다. 반면 매도 해지는 미래에 매도해야 할 통화가 있을 때 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선물환 또는 통화 선물을 미리 매도하는 거래로 해당 통화로 수출 대금을 결제받을 수출업자나 투자금 또는 대출금을 받게 되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라는 건데 밑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해뒀습니다. 한번 보시면 선물환을 매도하는 기업은 수출 기업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래 대금으로 받아온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하락할 리스크 때문에 미리 선물환을 매도해 놓는 겁니다. 미리 팔아 놓는 겁니다. 수입은요. 수입 기업은 환율이 상승할 리스크, 환율이 올라버리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미리 선물환으로 매수한다. 선물환 매수해서 이 환율이 상승할 리스크를 방지한다 라는 겁니다. 비싸게 수입을 해야 되니까 비싸게 수입할 그 리스크를 미리 방지할 때 선물환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선물환 매도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데 이거는 금융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금융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러 투자를 해야 될 경우에도 달러가 하락할 위험, 달러가 나중에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 수익은 금융에서 수익은 냈는데 통화에서 달러 때문에 달러가 하락을 해서 결국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상품에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놔도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환전하면서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리스크도 금융에도 많이 발생이 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같이 매도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 상품 내에서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해지한 상품이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것도 보면 이름 쫙 나오고 마지막 가로 해가지고 H자 적힌 펀드들이 있어요. 상품들도. ETF도
상품 뒤에 가로에가 H자 적힌 ETF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화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해지 전략을 넣었다 안에 구조화 상품을 통해서 해지 전략을 넣었으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본연의 투자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환율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가로하고 해지예요. 근데 또 어떤 상품은 보면 가로 해가지고 unhedge, UH 적힌 상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지 안 한다 라는 거예요. 해지 안 한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자들은 해지를 안 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수출 기업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리스크지만 환율이 오르면요. 환율이 오르면 더 수익이 커지잖아요. 근데 굳이 선물안을 매도해가지고 여기 비용을 쓸 필요가 있냐고. 그런 사람은 수출 기업인데 환율이 오른다는 만약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지 안 한다 이거예요. 해지 안 한다. 그래서 금융상품 투자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달러가 올라갈 건데 해지 왜 합니까? 해지 안 하겠습니다. 언해지형 선택하겠습니다.는 투자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형도 있고 언해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율에도 선물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해외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 증권이나 상품에 투자할 때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한다라는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그리고 환율, 그 선물환, 통화선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선물과 선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초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입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이죠. 선물의 경우 현금 결제뿐만 아니라 그 실물 인수도 이루어지고 선도는 대부분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진다 공부했었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제선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초 시간 드릴게요. 예,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현금 결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국채 선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번 다 읽어 두셔가지고 특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3번입니다. 통화 선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화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원리나 활용도 리스크 관리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스킵한 부분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달러 선물의 계약 단위는 10,000달러다. 한 달러당 원화로 가격이 표시된다. 그 다음 2번 KRX 유로 선물의 계약 단위는 10,000유로이며 한 달러당 원화로 가격이 표시된다. 우리 KRX가 우리 국내 거래소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3번 CME 통화 선물은
모두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며 가격 표시 방법이 미국식이다.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이고요.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KRX 통화 선물은 모두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라고 외워주시고요. 5번 KRX 통화 선물의 최소 호가 단위는 0.1원이고 한 틱의 가치는 1,000원이다 정도 특징 시험을 대비해서는 한 번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물에서는 크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12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주차에서는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